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율 1,500원 시대입니다. 만약 달러 대비 원화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의 지갑과 미래 자산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 체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경고 신호와도 같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죠.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폭등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는 환차익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환율 1,500원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영끌족이라 불리는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든 수준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급매물의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실종되고 시장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PF 대출 금리 상승과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급 절벽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환율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자산 덕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달러로 보유한 이 자산들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껑충 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환율 급등기에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기금의 안정성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에는 위기지만 국민연금의 기금 수명 연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부의 기쁨과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연금을 받을 시점의 물가가 너무 비싸져 있다면 연금액이 늘어난들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환율 1,500원은 주식과 부동산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에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빵하는 것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달러 표시 자산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미국 우량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환율 상승기에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 가치도 함께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현금 흐름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부채 비중이 높다면 환율 1,500원의 파고를 넘기 힘듭니다. 고정금리로 대환하거나 부채 규모를 줄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태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시 경제 지표를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 결정,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환율 1,500원 돌파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또한 환율의 변동성을 키웁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환율 1,500원이 고착화된다면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매출 구조를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원가 비중에서 수입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매출에서 달러 비중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1,500원 시대를 견디는 투자 비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핵심 입지의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격 하락이 방어되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투자 심리가 약한 곳은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섣부른 투매보다는 보유 자산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치가 낮은 자산은 정리하고 환율 상승기에도 생존 가능한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죠. 국민연금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역시 국내 주식에만 머물지 말고 TDF 등을 활용해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율 1,500원이 온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올라타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지 등의 소식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거나 혹은 더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는 항상 큰 고통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1,500원 환율이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1,500원 시대, 주식은 선별적 대응, 부동산은 보수적 접근, 연금은 글로벌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달러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부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제는 유동적이고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500원이라는 파고를 넘어 더 선인 벌을 넘어 더 단단한 불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